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유진입니다. 지금 7월의 태국 치앙마이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 5월 말부터 10월 정도까지 해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시즌,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일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올 때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 정도 보슬비가 올 때도 있고요. 또 가끔은 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막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막 비가 오다가 갑자기 또 맑아져가지고 새파란 하늘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우기의 날씨는 정말 그냥 복불복이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맑으면 맑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숙소를 좀 괜찮은 데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게 그래야 비가 올 때도 실내에서도 충분히 또 즐거운 시간들을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숙소를 잡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조금 고급스러운 숙소 중에 하나인 더 헐밋 하우스, 은자의 집에서 이제 지내신다는 가정하에 한 일주일 정도간의 힐링 여행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숙소 예약은 에어비앤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이 집까지는 택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여기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혹시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픽업 요청을 하시면 제가 공항에 가서 이제 픽업을 하기도 하는데 별도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인천이나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치앙마이에 도착하면 보통 밤 11시, 10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일정을 잡지 마시고 그냥 숙소로 와가지고 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집은 일반 주택이지만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봐도 이렇게 이제 아주 특징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서 방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방에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안에 넓게 드레스룸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짐들은 다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 안에 전용 화장실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밤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로 나오시면은 거실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실 때는 이제 안방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화장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한 6시 정도 되면 일어나서 이제 활동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6시라고 해봐야 한국 시간으로 8시거든요. 그럼 8시에 일어나는 게 사실 그렇게 또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6시에 일어나시면 하루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동네를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이렇게 아침에 새가 되게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산책 삼아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이렇게 집에 오면 그 시간에 딱 빨간 대문 요 앞에 이 고양이가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간식을 먹는 시간이라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간식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고양이 간식 스틱 2개를 항상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침에 항상 주는데 저 대신에 직접 주고 싶으시면 이거 가지고 고양이한테 이제 간식을 주면 됩니다. 간식 주는 방법은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딱 간식 들고 있으면 고양이가 이렇게 폴짝 뛰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착해서 사람 손을 지금까지 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 먹고 있을 때 일부러 손가락을 입 근처에 이렇게 막 갖다 대도 손가락을 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이 이제 고양이한테 이렇게 먹이를 편안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고양이도 그렇고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경계를 할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충분히 또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이를 주고 나서 이렇게 무릎 앉혀놓고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고양이를 가지고 힐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옆에 보면 선풍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기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선풍기를 갖다 놨으니까 이제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기도 안 물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낮에도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정원에 이렇게 보고 앉아가지고, 고양이는 항상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양이를 데리고 놀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멍 때리고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12월, 1월 정도까지는 여기도 밤 되면 춥거든요. 아침에 새벽 기온은 한 16도, 17도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제가 여기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캠핑 의자 밑으로 내리고 여기 불을 피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멍을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로는 간단하게 그 길에서 파는 돼지고기 꼬치하고 그리고 찹쌀밥 정도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가게가 이 지금 로터리처럼 보이죠? 이 로터리 옆에 있는 이 돼지고기 꼬치 파는 가게가 좀 유명한 집이거든요. 뭐 사람들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현지인들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도 나름 조금 유명한 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돼지 꼬치 가격은 이거 한 개에 6바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270원, 300원 정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런 거를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한 4개에서 6개, 그리고 이제 찹쌀밥 하나 정도 이렇게 드시면 아침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책 간단하게 하고요. 고양이랑 잠깐 놀고 아침 먹고 하면은 아침에 한 7시, 현지 시각으로 7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부터 해가지고 한 오전 10시 전까지 한 가지 일정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집에서 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제가 살아보니까 우기에 비가 올 때도 주로 오후하고 밤에 많이 오고요. 오전엔 그렇게 큰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우기에도 오전에 조금 활동하기가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우기가 아닌 시즌에도 이게 오전에 10시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남들 가는데 나도 다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도장 깨기 식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일정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는 징자이 마켓 갔다가 코코넛 마켓 잠깐 들렀다가 집에 오면 한 10시, 11시 정도 딱 될 거거든요. 그 정도 해서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주말에 만약에 일요일도 간다 그러면 일요일 하루는 오전에 빨리 참차 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정도 코스로 딱 끝내는 게 딱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편도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데가 있는데, 아침에 그때는 6시 반 조금 빨리 출발하셔가지고 산캄팽 온천 쪽에 가셔가지고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있다가 한 11시나 12시쯤 돌아오시는 것도 좋고요. 평일에 또 하루는 이제 도이수텝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거든요. 여기서 시내에서 출발해가지고 편도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왓파랏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숲속의 사찰이 있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이거든요. 거긴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가 아니면 1시간 계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차를 가지고 20분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도이스텝 사찰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큽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찰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한 11시쯤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밥을 먹고 돌아오면은 한 12시 정도 될 거고요. 그 정도로 하루 일정 딱 끝내는 거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날 또 하루 일정은 아침에 한 7시면 빨리 가가지고 여기 보면 반캉왓이라고 하는 또 예쁜 마켓 같은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거기 갔다가 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또 유명한 또 카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왓 우몽이라고 하는 동굴 사찰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잠깐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딱 돌아오면은 아마 집에 오면 10시, 한 11시 정도가 딱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일정 딱 끝내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아니면 또 하루는 여기 와로롯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전통 재래시장 같은 건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실내 큰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전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말린 망고 같은 거 신선한 거 되게 싸게 팔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선물로 가져가실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다 사시고, 그리고 나서 핑강 근처에 보면은 물론 강이 이제 이게 뻘물이라서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강 근처에 있는 카페 잠깐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 그것도 한 10시, 11시 정도 딱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일정 딱 끝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또 하루는 나는 예를 들어 코끼리 먹이 주고 이제 코끼리랑 같이 목욕해 보는 거, 이거 투어를 신청을 하면은 1인당 1,300바트 정도를 내면 아침에 이제 숙소 앞으로, 지금 계시는 집 앞으로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딱 픽업으로 와요. 그러면 그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일정 그대로 다 하고 밥 먹고 집에 오면은 한 12시, 1시 정도가 딱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딱 하루 끝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하루는 이제 도인타논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거든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트레킹 코스가 되게 괜찮은데 거기를 하루 일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루에 1인당 1,500바트 정도 주면은 봉고차가 아침에 지금 계시는 숙소 앞으로 딱 픽업을 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7시 반쯤 출발하셔가지고 나중에 일정 다 끝내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거는 좀 늦어요. 저녁에 한 6시 그 정도 되면 집에 도착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하나 끝내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잡으면 매일 아침에 한 7시부터 한 10시에서 12시, 그러니까 딱 안 더울 때,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때 있죠. 아니면 비가 이제 보슬비 정도만 올 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정을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딱 요 정도만 이렇게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점심도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빌려드리니까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요 시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가가지고 이제 드시고 싶은 거 이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니면 여기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TV 보면서 편안하게 드셔도 되고요. 특히 여기 이제 스무디 파는 가게가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관광객 대상으로 정리가 좀 잘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탕도 어느 정도 넣을지, 얼음도 어느 정도 넣을지 다 이제 그걸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무디 여기서 1일 1 스무디 하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여기서 드시면서 이제 멍 때리고 앉아 계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냥 사가지고 집에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가게들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팟타이 집하고 여기 있는 이 집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번씩 다 드셔보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시면 아마 하루에 한 메뉴씩 드셔도 일주일이면 다 못 드시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치앙마이에서는 직접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지를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기 되게 시골에서 사시는데 자동차가 없이 그 뭐 한 2시간에 한 번이는 버스 타고만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걸 타고 한두 시간씩 막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게 갈 때나 장보러 갈 때 정도는 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토바이 이렇게 탈 수 있는 거랑 못 타는 거랑은 삶의 질에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좀 해오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오토바이를 3대를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냥 제 거 이렇게 빌려드리거든요. 그럼 요거 타시고 그냥 렌탈샵 가가지고 굳이 렌탈 안 하셔도 여기는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가 집 가봐라 저기 맛집 가봐라 하면서 막 영상들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굳이 그걸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가지고 그냥 하나씩 다 먹어보면 되지, 굳이 그 남들 가보는데 나도 가볼 거라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을 다 쓸 필요가 있을까? 일단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고 와가지고 힐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커피는 집에서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로 드립 커피를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스피커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커피 내려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치앙마이 커피가 이게 라떼나 아니면 더티 커피 이런 식으로 연유를 넣거나 우유를 넣은 건 이제 단맛에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맛있긴 한데 이 드립 커피랄까요? 아메리카노 자체는 또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안 사 먹고요. 그리고 콩도 한국에서 가져다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걸로 직접 내려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내려달라고 하시면 커피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드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점심때 잠깐 이렇게 한두 시간 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음악 듣고 책 보고 이제 멍 때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안 하시고요. 뭐 다른 카페 이제 계속 나가 찾아보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커피하고 좋은 스피커하고 책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실 분들은 그렇게 이제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 정도, 오후 2시 정도 되면은 그때가 제일 덥거든요. 오후 2시부터 한 4시, 5시 정도 사이에 그 정도에는 제가 이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카드키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에 콘도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카드거든요. 요거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하시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오시면 됩니다. 여기 콘도는 저도 이렇게 그 수영장을 쓰려고 하나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카드키 3개가 주어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빌려드리는 거니까 쓰시면 되고요. 그 참고로 밖에 외부에 샤워 시설하고 타일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조금 사용하기가 힘드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은 여기 집에서 미리 샤워하고 바지는 수영복 바지 입고 이제 위에는 티셔츠 하나 입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건하고 물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긴 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문을 들어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수영하시고 나중에 몸 닦고 그대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후에 한 4시, 5시 정도 될 거고요. 아니면 3시 정도? 그 정도에 이제 끝내고 오셔가지고 마사지 받는 데는 요 산티탐에 이제 어디 가시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처음에는 같이 가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라인이라고 한 앱이 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라인을 만들어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이제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된다 그러면 가면 되시고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예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뭐 한 이틀에 한 번이 사실 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오후에는 마사지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녁 일정을 잡으시면 되는데, 치앙마이의 이 작은 동네에 그 생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라이브 들을 수 있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뭐 술도 한잔 하시면서 그런 데서 시간 보내고 오시면 됩니다. 이 치앙마이에 있는 펍이라 그래야 될까요? 라이브 하는 이런 데 특징이 술도 팔지만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요리도 다 같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녁 식사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술도 맥주도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 와인이나 칵테일 같은 거 드시면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데가 첫 번째는 따완땡 마하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1970년대 관광 나이트 그런 것처럼 엄청난 공연을 막 해대거든요. 그런데도 하루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날 저녁에는 굿뷰바라고 하는 그 핑강 근처에 또 이제 라이브 하는 큰 식당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식사하시면서 또 이제 공연 보고 이렇게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밤에 또 한 뭐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고 나는 뭐 재즈를 할까? 아니면 뭐 피아노 하고 막 콘트라베이스 나오고 이제 뭐 그런 데가 좋다. 그러면 또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하루는 더 거기 가시면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7일 동안 다 바꿔가면서 가도 다 못 갈 정도로 많으니까 저녁 시간 그렇게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저녁에는 항상 이제 야시장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야시장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매일 또 다른 야시장들이 이렇게 또 가보시는 것도 그것도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남들 가는 데나 다 가봐야 된다, 아니면 남들 가는 맛집 나는 줄 서서 다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욕심만 내지 않으면 충분히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있으면서 아침에도 그렇고 또 저녁에도 또 좋은 시간 가지면서 충분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너무 바쁘지 않게 충분히 이제 힐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치앙마이에서 실제로 이제 살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중에 은퇴 생활을 여기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기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맛보기 버전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편안하게 지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일정으로 해서 조금 괜찮은 숙소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내보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